제품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순간 유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냄새 막 다 들어가고 공간 효율을 제일 망치는 게 용기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손질하고 이러게 되면 귀찮아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다 소분을 했는데도 많이 남았어요. 남은 부대찌개 해동할 필요가 없는 용기입니다. 여기 김치만 꺼내서 드시면 되는 정도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예고 드린 대로 땡스 소윤 냉동실 용기를 리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용기를 사면은 냉동실 정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뚝딱 되시는 줄 아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사셔놓고도 여러 집을 가보면은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땡스 소윤 냉동 용기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냉장고고 별로 없어서 지금 깨끗한데 그럴 수 있는데 제품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순간 유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일, 야채 여러 가지를 사놨어요. 이 재료들을 어떻게 소분을 하며 이 용기를 통해서 또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성을 펼쳐 놓은 게 땡스 소윤 공식 몰에서 퍼펙트 세트라는 세트 구성을 샀고, 왜 이 구성을 샀냐면은 전 사이즈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용기를 쓰시다가 부족해서 더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새로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구성 세트가 너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어떤 거를 구매를 해야지 될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요 퍼펙트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도 이 구성으로 많이 쓰이나요? 실생활에서는 그 SNS에서 인플루언서 분들이 되게 알차게 구성을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인율도 조금 더 크고요. 인플루언서 분한테 공동구매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사면 비싸기도 하고 너무 많지 않아요? 이 퍼펙트 구성이 여기 냉동실로 들어간다? 아마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이 구성으로는 냉동실 하나도 정리가 어렵다. 2세트 이상은 있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용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사이즈 3200ml 짜리고 명칭을 전보라고 했어요. 전보. 땡스 소윤 냉동 용기 중에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이 전보에는 LA 갈비부터 멸치, 냉동실 정리하실 때 활용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김부터 고기 대용량에 들어가는 거를 여기다 보관을 하면 좋다. 그 다음에 큰 사이즈가 전보 사이즈랑 똑같아요. 사이즈는 똑같은데 깊이가 낮은 1800ml 1호입니다. 1호. 전보랑 비슷하게 김 같은 거, 마른 김 이런 거 보기에 참 유용한 1호. 1호 다음에 2호는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삼겹살, 과일, 빵, 고등어, 갈치 이런 것들 보관하기가 너무 좋은 게 2호 사이즈예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얇은 3호 사이즈, 이런 거는 이렇게 문 쪽 세워서 활용하기에도 공간이 좁게 남았을 때 활용하기가 좋은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5호로 넘어가요. 5호. 5호는 이렇게 도시락통만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좀 깊어요.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사이즈 중에 하나고요. 육수, 야채, 과일들 보관하기에 너무 좋아요. 인플루언서 분들이 하는 걸 보면은 밀키트로 되게 많이 활용하세요. 대중적인 사이즈이다. 국찌개로 보면은 3, 4인분 정도 나와요. 그리고 7호 사이즈예요. 4호, 6호가 없고 5호, 7호로 바로 넘어갔는데 얘도 사이즈가 같습니다. 전보하고 1호처럼 얘는 깊고 얘는 얕은 게 7호다. 7호는 꼭 아셔야지 되는 게,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이런 칸칸이 구성품들이 있는데 7호 사이즈하고 호환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칸칸이는 이 7호 사이즈랑만 호환이 된다. 그 다음에 8호 조그만데 깊어요. 그 다음에 9호. 9호는 좀 얕죠. 뚜껑 호환이 가능해요. 아까 5호가 육수나 찌개, 국 같은 거 3, 4인분이라고 했으면은 이 8호 사이즈는 1, 2인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9호가 진짜 활용법이 너무 많아요. 문 쪽에도 탁탁탁탁 들어가고 남은 반찬 이런 거 보관하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9호도 되게 인기가 많은 사이즈다. 전보, 1호, 2호, 3호, 5호, 7호, 8호, 9호 총 8가지 사이즈인데, 또 요번에 나온 게 타워형 3호, 타워형 1호라고 하는데 얘네들도 너무 좋아요. 애기 키우는 집에서 간식 같은 거 넣어놓기도 너무 좋고, 육수나 고춧가루 이런 거, 시리얼 보관하기 너무 좋고, 네, 그래서 이렇게 타워 1호랑 타워 3호까지 소개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성품인데 칸칸이, 이게 4칸으로 되어 있는 4칸칸이 7호랑 호환이 됩니다.
칸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칸으로 되어 있는 8칸 칸이 24칸 칸이. 저는 얘를 많이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 다진 마늘, 고추, 파 이런 거 할 때 유용히들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트레이입니다. 트레이. 용기 사이즈에 맞춰서 생산이 된 거다 보니까는 한 번에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눕혀도 딱 맞고 세워도 딱 맞고. 그럼 얘는 또 뭐냐, 채반입니다. 채반. 1호 사이즈나 전보 사이즈에 호환이 되는, 그리고 5호 사이즈에 딱 맞아요. 5호 사이즈. 과일 같은 거 씻고 싹 이렇게 물 뺄 때도 좋고, 재료 같은 거 한 번에 보관할 때도 쓰이고. 5호 사이즈에 딱 맞게 되어 있지만 전보 사이즈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채반 중짜리 2개가 이렇게 쏙 들어가요. 이렇게도 활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냉장실에서도 사용이 되나요? Of course, why not? 당연히 냉장실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냉동실에서 쓸 때 정말 빛을 발하는 용기다. 네, 이렇게 각 사이즈별로 소개를 좀 드렸는데, 실제로 재료들을 어떻게 소분하고 담아서 사용하는지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용기 사이즈는 타워까지 하면 10가지 사이즈인데, 뚜껑이 4가지예요. 4가지 뚜껑은 다 호환이 된다는 거죠. 8호, 9호, 타워형까지 뚜껑이 다 같습니다. 이렇게 뚜껑 호환이 다 된다. 왜 냉동 용기냐 보십시오. 엘라스토머라는 재질이 고유의 PP의 재질을 연하게 만들어줘요. 그 배합 비율인 거죠. 이게 연질인데 모양 망가지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잡아주는 게 냉동 기둥 이렇게 다 있어요. 안에 보시면은 돌기같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육수 같은 것들이 꽝 달라붙었을 때 툭 쉽게 떨어지라고. 냉동 돌기부터 스토퍼, 물기가 있으면은 여기서 꽉 껴서 안 빠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딱 각지지 않았어요. 90도로. 설거지하기도 너무 편하고 닦기가. 땡스 소윤 냉동 용기의 장점, 2가지의 장점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재질이고, 2번째는 이렇게 큰 거 위에 작은 거가 착착 올라가요. 여기 전보 사이즈, 1호 사이즈 뚜껑에 땡스 소윤 로고가 4개가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요 9호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9호 4개가 착 올라가요. 착착착착. 이 7호나 5호 사이가 또 이렇게 반. 이거를 명칭은 모듈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적층 구조죠. 이것 때문에 냉장고, 냉동실에 공간 효율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위에 또 9호 사이즈가 착 정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모듈 시스템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는데, 여름이라서 스무디를 조금 해 먹으려고 냉동 블루베리나 냉동 딸기 같은 거 많이 사시는데, 이 상태로 넣으시면은 문 열고 닫고 꺼내서 쓰고 다시 얼리고 하면은 다 뭉쳐요. 돌덩이가 되거든요. 용기를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얘는 딱 각이 잡혀 있지가 않잖아요. 이런 애들 때문에 냉동실에서 구석으로 박히게 되고 사이에 끼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타워형을 사용을 했지만 전보에다가 넣으셔도 되고, 개인의 취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워형은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잡기도 되게 편해요. 딸기는 전보에 넣도록 할게요. 딸기까지, 냉동과일은 보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 고기, 간식류, 뭐 과일, 칸을 나눠서 저는 항상 쓰거든요. 뭐가 있는지 싹 보여, 반투명해서. 이런 타워형은 이런 문쪽 칸에도 활용이 되게 잘 되고, 근데 저는 과일들은 저기다 냅둘 거라서 이렇게 쓱 넣어볼게요. 땡스 소윤이 왜 잘 만들었냐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건지 딱 아시겠죠? 공간이 탁딱 맞아. 얘가 들어가도 되고 이런 애들이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그 집에 아이들 있는 집은 항상 이런 너겟과 만두, 이거는 이렇게 만두는 저는 5 연질이라서 얼어도 툭툭툭 하면 얘가 탁탁탁 떨어져요. 여기서는
너겟 같은 경우는 얇고 하니까는 치루에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대중으로 보시고 이렇게 소분을 해놓으면은 요리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찾기도 쉽고 하나 툭 꺼내서 구워서 그냥 주면 되거든. 애기가 둘이다 그럼 좀 더 큰 데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한 2인용 3인용 정도 나오겠네요. 너겟 소분은 완료했습니다. 깔끔하죠? 자, 이런 것도 보면은 요 정도 양인데 이제는 아시겠죠? 무슨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구호야. 그쵸. 그래서 이제 좀 이거를 쓰신 분들은 딱딱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사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넣으시니까는 무너지고 공간 효율 없어지고. 그래서 요 버터는 문 쪽을 좀 이용해서 이번에는 좀 넣어볼게요. 밥을 얼려서 먹으면은 칼로리가 줄어든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딱 밥 1인분이 들어가요. 어저께 저희가 햇반으로 미리 얼려둔 건데 얘가 300ml 밥 1인분 들어가기 딱 소분하기 좋고 이렇게 얼려서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셔도 되시고 아니면 밥그릇에 쏙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돌려 드셔도 되시고 밥 1인분 소분하기 딱 좋은 게 이 9호 사이즈다. 얘도 문 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요게 이제 8호 사이즈랑 5호 사이즈 이용해서 육수 얼려놓은 거예요. 요게 한 1, 2인분, 요게 3, 4인분. 탁 뚜껑 열어서 탁탁탁탁탁 비틀어서 싹 하면 이렇게 쑥 나와요. 이 상태로 냄비로 딱 가셔서 끓여 드시면은 냉동만두 같은 거 얼려놨으니까는 그것도 몇 개 툭툭툭 하면은 만두국 하나 뚝딱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국이나 찌개 같은 것도 소분을 해놔라. 제일 밑에 쪽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동그란 포장 용기 주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가서 여기에 파인트, 여기에 아마 패밀리 이 두 개를 산 것 같아요. 여기에 딱 담아줘요. 용량을 맞춰서. 베라 그 동그란 용기에 담아서 오면은 냄새 막 다 들어가고 공간 효율을 제일 망치는 게 베스킨라빈스 용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용기를 갖고 가서 여기에 뭐 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알아서 퍼줍니다. 맘만 고르면은. 간식칸은 완성. 저는 사실 배달 음식을 잘 시켜 먹지 않는 편인데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방금 전에 시켰어요. 밥이랑 부대찌개 300ml네요. 300ml 따끈따끈한 밥은 9호 사이즈에 그냥 바로 넣을게요. 그러면 들어간다. 딱 이렇게 밥 1인분이 딱 들어가죠. 이렇게 그냥 얼려놨다가 툭 꺼내서 전자레인지 데워 드시면 되고 웬만한 성인 남자 아니고서야 나눠서 소분을 해서 먹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얘도 근데 들어갈 것 같아요. 나눠서 배달 음식 뭐 요 정도 먹고 요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딱 하시면은 그냥 한 끼예요. 밥 종류는 제일 위에다 냅둬 볼게요. 냉동밥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옆으로 쏙. 꽉 차 있던 냉동실이 다 소분을 했는데도 많이 남았어요. 재료를 먼저 저희가 이제 장을 봐온 거를 깨끗이 씻어서 냅뒀어요. 1시간 정도 손질을 딱 해서 소분을 해놔라. 이 용기는 냉동실 전용 용기지만 밀폐 용기이기도 하고 소분 용기이기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소분 싹 해놓으면은 삶의 질이 달라져요. 양파 같은 경우도 어떤 거는 불고기용, 어떤 거는 볶음밥용으로 다르게 좀 썰어 보려고 그래요. 참고로 저는 제 취사병 출신입니다. 오랜만에 칼을 잡아보는데 자. 불고기용 야채를 이렇게 썰어 놔봤고 한우, 안심, 설도 핏물을 좀 닦아주시고 구우면서 이렇게 잘라 드셔도 되는데 너무 큰 거는 이렇게 바로바로 손질해서 하면은 나중에 먹기가 편하겠죠. 한 번 더 자를 필요가 없고. 이 고생을 장 봐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일주일 식단, 한 달 식단 해주시는 컨텐츠들 해주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고 따라만 해도 근데 그런 분들도 다 땡스 소윤 냉동 용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핏기를 싹 제거를 한 불고기, 시중에 그냥 파는 불고기 양념 5분의 1 정도
버무리시면 돼요. 7호 사이즈에 담아볼게요. 아까 손질한 야채를 이렇게 넣을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2인분의 불고기가 밀키트가 그냥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성품에 이런 견출지가 있어요. 견출지 뭐 날짜 표기도 하고 불고기 이렇게 해놓으면은 보기가 편하고 찾기도 쉬우니까는 이런 견출지가 구성품으로 같이 가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면은 잘 보이거든. 안 해도 불고기 양념한 것도 이제 냉동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다 넣죠. 얘도 아까 전에 남은 것들 야채 활용해서 볶음밥용 야채 밀키트를 또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이렇게 넣고 볶음밥용 야채도 완성. 여기서 저는 뚜껑으로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은 볶음밥용 야채까지 완성했습니다. 밥이니까 이렇게 밥 쪽으로 얘도 이렇게 자, 찌개용 야채도 사와서 팽이버섯까지 하면은 너무 쉽죠? 이렇게 찌개용 야채가 뚝딱 완성이 되었어요. 2개의 찌개 키트가 만들어졌어요. 네. 이렇게. 네. 저는 이제 파 같은 경우는 7호 용기에 다 이렇게 썰어서 보관을 해요. 한 번에. 후기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은 칸칸이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꽝꽝 얼려서 용기를 살짝 비틀면은 다 어차피 부서지니까는 그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칸칸이 사용을 안 해요. 저는 파는 무조건 항상 쟁여놓기 때문에 7호 용기에다가 써요. 자, 파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얘는 얼면 다 뭉쳐져가지고 쓰기 불편하지 않아요? 얘가 딱 얼면은 용기를 한번 비틀면은 뭉친 게 떨어지더라고요. 파는. 제가 그래서 얼려둔 게 있거든요. 그걸 조금 보여드릴게요. 얼려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원하는 만큼 쓰시면 돼요. 요리할 때. 얘는 그냥 이렇게 해도 요리할 때 삶의 질이 틀려지더라고요. 네, 그 다음은 저희가 마트에서 야채들을 많이 사왔어요. 이 야채는 뭐 평상시에도 많이 먹으면 좋겠지만 저는 항상 블렌더 이용해서 야채 과일 스무디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땡스용 냉동 용기에 활용해서 보관하셨다가 바로바로 아침마다 그때그때마다 손질하고 이러게 되면 귀찮아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바로 소분해서 먹을 수 있게끔. 이거는 어린 잎인데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항상 무조건 소분. 물로 한번 헹궜고 이런 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야채들, 어린잎뿐만 아니라 좋아하시는 야채들 따로 소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청포도인데 야채 과일 스무디 먹을 때 보통 이제 수분이 조금 있어야지 블렌더가 잘 갈리거든요. 저는 수분 대신 이렇게 청포도를 넣고 수분을 만들어내면서 맛까지 내는, 그래서 저는 이 청포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헹궈서 전보로 넣도록 할게요. 수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꽝꽝 얼려버리면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할 겁니다. 청포도는 저희는 트레이더스에서 2팩을 사왔는데 한 팩이 여기 딱 전보 사이즈에 들어가요. 딱 이렇게 알맞게 냉장고로 그냥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샐러리하고 브로콜리 까지. 땡스순 조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재료를 보면은 얘가 몇 호에 딱 들어가겠구나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샐러리도 끝에 자르고 이파리 부분 잘라내고 딱 들어가겠죠? 2호죠, 2호. 샐러리는 이렇게 2호에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겠죠? 2개가. 야채까지 소분을 했습니다. 요리가 너무 쉬워지고 빨라지고 냉동실에서 냄새 안 나지, 재료 찾기도 쉽지, 해먹을 게 많아져요. 예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슈퍼주니어 규현님이 PPL이 아니고 본인이 그냥 이렇게 장을 봐서 재료 소분하는 거의 한 2회 연속 방송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거 보시면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는 또 이렇게 오후에 아까 호환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채반을 이용해서 두부를 보관을 하면은 훨씬 더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툭. 두부가 물에 잠길 정도로 이 정도. 된장찌개나 이런 거 하실 때 필요한 만큼 잘라서 쓰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블렌더 이용해서 바로 실사용 편으로 가서 스무디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 스타일이에요. 청포도, 브로콜리 다 넣죠. 샐러리까지 미리 다 소분을 해놨기 때문에 따로 뭐 준비할 게 없어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장을 본 즉시 소분을 해라. 그래야지 이 정리된 루틴도 계속 돌아가면서 나중에 요리하는 게 편해지는 거거든요. 청포도로 수분 대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청포도를 먼저 깔아 주셔야지 돼요. 한 2, 3인 기준으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나나도 그냥 통째로 하나 넣고, 사과도 저는 씨만 살짝 걸러서 이렇게 통째로 집어넣고, 얼린잎, 샐러리도 좀 넣고, 브로콜리도 하나 넣고, 그리고 스무디니까는 얼음도 조금 넣을게요. 얼음 대신 냉동 과일 같은 거 넣으셔도 좋고요.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디를 맞춰 넣으시고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러면 이렇게 스무디가 일단 뚝딱 그냥 바로 한 컵씩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좋고, 그리고 이제 술 드시는 분들 해장이 최고입니다. 소분을 이것도 해 놓으셔도 좋아요. 트레이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여기다 물론 용기 같은 거를 넣어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데 꼭 용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 이렇게 올리셔도 좋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대로 해놓으면은 냉장고 냉동고가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재료도 지금 보이시죠? 한눈에 잘 보이고, 여기에 보시면은 누름봉 이용해서 다진 마늘도 7호 용기에 얘를 고르게 한번 펴준 다음에, 저는 여기서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은 이렇게 꾹 눌러 칸막이를 24칸칸이를 이렇게 꾹 누르시고요. 보통은 이렇게 이제 얼리셔서 사용을 하시더라고. 미리 얼려놓은 게 있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빼서 쓰시더라고. 같이 얼리시지 마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꾹 누르신 다음에 얘를 빼세요. 이렇게 빼고 얼리면 어떻게 되냐, 닫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방금처럼 얼려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툭툭 뜯어 쓰시면 돼요. 칸칸이를 다시 빼고 손으로 눌러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모양만 꾹 눌러서 잘 떨어지게끔만 꾹 눌러주시고 얼리시면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냉동실로 쏙, 오늘 장을 본 거를 손질하고 소분해서 알맞게 넣어 놓으시면은, 저는 일주일 동안 진짜 요리할 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볶음밥용 양채, 불고기, 밀키트, 남은 부대찌개, 해동할 필요가 없는 용기입니다. 그대로 냄비나 전자레인지 이용해서 드시기만 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뒤에 있는 게 블루베리, 불고기, 부대찌개 다 보이잖아요. 버려지는 재료도 없고 공간 효율도 생기고 정리도 되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나요. 밀폐가 되기 때문에. 그럼 또 바로 이어서 한 끼 뚝딱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밀키트 만들어 놓은 거 이용해서 뚝딱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도 하나 꺼내고, 된장찌개, 육수, 아까 전에 저희가 먼저 이거 얼려 놓은 된장찌개 밀키트 육수 얼려 놓은 거고요. 얘는 밥 얼려 놓은 거 끝이에요. 여기 김치만 꺼내서 드시면 되는 정도예요. 육수 먼저 넣어야겠죠. 보통 육수 같은 거 얼리시면은 뭐 해동을 시키고 따로 해야 되는데, 얘가 그 일명 해동이 필요 없는 용기거든요.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연질에다가 해동 돌개까지 있어가지고 살짝 비틀어서 떨어뜨려 주시고 바로 냄비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바로 인덕션으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되냐고 되게 많이들 질문하세요. 이게 뚜껑만 열고 전자레인지 돌리시면 돼요. 본사 규정은 뭐 2분 이내 돌리라고 하는데 냉동밥이 사실 2분만 돌려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사실 3분, 4분 돌려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끓여지는 사이에 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4분 돌렸거든요. 용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밥도 맛있게. 저희가 준비한 야채는 한 4인분 정도 되는데, 육수를 8호 사이즈 거를 꺼내서 물은 조금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야채도 그냥 이렇게 툭 해서 이렇게
야채도 퐁당. 톡톡 넣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8호에서 육수 그냥 넣고 끓이고, 9호에서 밥 전자레인지에 데워오고, 5호 된장찌개 밀키트로 넣으면 끝. 시중에 파는 된장만 퍼서 휘휘 돌려주면 끝입니다. 된장을 또 이렇게 한 2스푼 정도 해가지고, 된장찌개가 맛있게 끓여질 때까지 불고기 밀키트 했었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불고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고기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다 떨어졌다 싶으면은 불 좀 올리고 야채를 바로 투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랑 야채가 장을 봐서 냉동 용기를 이용해서 정리부터 소분하고 한 끼 뚝딱 만드는 것까지 이제 촬영을 해봤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